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현상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뉴에라 에너지 앤 디지털, 티커 심볼 NUAI인데요. 지난 10월 17일에요. 이 주식이 하루 만에 무려 44.44%나 폭등했어요. 네, 정말 엄청난 상승이었죠. 이게 그냥 단순한 뉴스 반응이라고 하기엔 상승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오늘 좀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얽혀 있거든요. 네, 이 놀라운 주가 급등이 기업의 가치라던가 경영진의 결정, 그리고 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간 건지 그 핵심 동인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 44% 상승, 가장 직접적인 방아쇠는 뭐였을까요? 역시 가장 큰 원인은 그거죠. 지분 희석이라는 아주 큰, 먹구름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거쳤다는 점입니다. 지분 희석 리스크요? 네,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회사가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한 두 가지 중요한 발표를 했거든요. 두 가지 발표요?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무슨 자금 조달 계약을 끝냈다 이런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지분 매입 및 자금 조달 계약, 보통 EPFA라고 부르는 거요. 그걸 종료했다는 발표였어요. EPFA 종료? 네, 이걸 통해서 특정 투자자에게 주식을 계속 팔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뒀던 건데 이제 그 문을 딱 닫아버린 거죠. 아하, 더 이상 그 계약으로 주식 안 판다, 이 선언이군요. 그렇죠. 추가적인 주식 매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그것도 주식 수랑 관련된 거였죠. 네, 두 번째가 어쩌면 더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바로 예비 위임장 설명서라는 걸 철회했다는 겁니다. 예비 위임장 설명서 철회? 그게 뭐죠?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 그러니까 수권 주식수라고 하잖아요. 네네, 수권 주식수. 그걸 기존에 2억 5천만 주였는데 이걸 무려 30억 주로 늘리려고 했던 계획이었어요. 네, 2억 5천만에서 30억이요? 네, 자그마치 12배죠. 와, 12배. 네, 그 엄청난 계획을 그냥 완전히 백지화시킨 겁니다. 이야, 만약에요, 그게 진짜로 진행이 됐다면 제가 가진 주식 가치가 그냥 단순 계산해도 어마어마하게 희석될 수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진짜 이론적으로만 따져도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12토막 날 수도 있었던 그야말로 잠재적인 재앙 수준의 리스크였죠. 와, 12토막.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혹시라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억눌려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었겠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런 거대한 불안 요소를 회사가 갑자기 짠, 이거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그 엄청난 불확실성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네. 그 결과는 우리가 본 그대로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그 주식의 가치가 마치 용수철처럼 탁 튀어오르는 아주 전형적인 안도 랠리가 펼쳐진 겁니다. 안도랠리. 그 표현이 딱 와닿네요. 뭔가 족쇄가 탁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맞아요. 이제 살았다. 이런 안도감이 폭발적인 매수세로 이어진 거죠. 근데요, 단순히 나쁜 일이 없어졌다는 그 안도감 하나만으로 이 44%라는 엄청난 상승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뭔가 다른 요인들도 같이 작용했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예를 들어서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이 결정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단순히 리스크 제거, 그 이상을 넘어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요. 이번 결정은 회사가 단기적으로 자금을 좀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걸로 볼 수 있어요.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네, 주주 가치 희석은 우리가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당장 돈이 좀 급하더라도 주주들 희생시키는 그런 방식은 안 쓰겠다 이런 거니까요. 이거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꽤 컸겠어요. 상당히 그렇죠.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요. 더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해져요. 오, 더 흥미로운 해석이요? 네, 회사가 공식 발표에서 쓴 표현 중에 현재 충분히 자본화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충분히 자본화되어 있다. 네,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포기하면서 동시에 근데 우리는 돈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셈인데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돈 필요해서 증자하려던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자본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긴 하네요. 그럼 그 말은 진짜로 회사 자금 사정이 괜찮다는 뜻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정말 말 그대로요. 현재 진행 중인 핵심 프로젝트들, 예를 들면 뭐 텍사스 데이터 센터 건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아니면 뭐 자금 흐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돈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좋다. 네. 그리고 둘째는 만약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되더라도 굳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키는 그런 대규모 증자 방식 말고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찾고 있다거나 뭐 예를 들면 부채를 발행한다든지 특정 파트너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걸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도 시사하는 거죠. 아, 증자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물론 뭐 재무제표만 딱 보면 부채 비율이 낮지 않고 리스크 요인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 맞는데 하지만 경영진은 적어도 지금 당장 12배 증자 같은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 우리 사업 문제없이 끌고 갈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준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을 철회한 거지만 그 속내는 우리는 문제없다, 자신 있다는 표현일 수 있다는 해석. 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이 44% 상승을 좀 볼까요? 이게 보니까 단순한 양봉이 아니라 아침부터 가격이 그냥 껑충 뛰어 시작하는 갭상승, 갭업 형태였어요. 기술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갭상승. 이건 기술적 분석에서 매우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강력한 신호요? 네, 전날 종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서 다음날 거래가 시작되면서 그 사이에 가격 공백이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이건 그 밤 사이에 나온 뉴스, 즉 계획 철회 발표를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이건 의심할 여지 없는 강력한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장이 열리자마자 그냥 너도 나도 매수 주문을 막 넣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그만큼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강했다는 증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비어있는 가격대, 그 갭 구간이 나중에 혹시 주가가 좀 내려오더라도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갭 구간은 강력한 지지선이나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런 강력한 갭 상승을 종종 추세 전환, 트렌드 리버설의 결정적인 신호탄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추세 전환의 신호탄요? 네, 그동안 지분 희석 우려 때문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기거나 뭐 하락하거나 그랬잖아요. 그 흐름이 이 갭 상승을 계기로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거죠. 아,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오랫동안 억눌렸던 에너지가 그냥 빵 하고 폭발하면서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억눌렸던 에너지가 터져 나왔다. 혹시 여기에 더해서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팔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요. 아, 공매도요? 네. 네. 네, 그 사람들의 움직임도 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가가 확 오르니까 막 손해보면서 다시 사야 하는 뭐 그런 거요? 아, 숏커버링 말씀이시군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네. 역시 그렇겠죠. 네. 지분 희석이라는 그 엄청난 악재를 예상하고 공매도, 숏셀링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정반대로 주가가 폭등해버리니까 손실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네. 이걸 이제 숏커버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런 다급한 매수세, 즉 숏커버링 물량까지 가세하면서 그 안도랠리의 상승 폭발력을 더욱 키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그럼 안도랠리에다가 쇼커버링까지 더해져서 그 44%가 나왔을 수 있다. 그렇죠. 뭐랄까 사는 사람이 많아서 오르는데 손실 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더 사야 해서 더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야,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렌즈로 넘어가 보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요. 행동경제학 관점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종 불확실성 자체가 가장 큰 공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경우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투자 심리의 가장 해로운 건요. 악재 그 자체의 크기보다도 그 악재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상태예요. 그쵸. 모르는 게 제일 무섭죠. 네. 30억주 증자라는 그 계획은 그래서 내 주식 가치가 정확히 얼마나, 언제 떨어지는 거지? 이게 계산이 잘 안 서는 마치 안개 속 같은 그런 불안감을 조성했죠. 규모 자체가 워낙 컸으니까요. 네, 상상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의 발표는 이 짙은 안개를 그냥 단번에 싹 걷어버린 겁니다. 불확실성이 제로가 되는 그 순간 억눌렸던 투자 심리는 안도감과 환호로 분출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와, 심리적인 회방감이 정말 엄청났겠군요. 혹시 여기에 다른 심리적인 요인도 좀 작용했을까요? 예를 들면 막 주가가 오르니까 나만 뒤처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따라 사는 그런 심리 같은 거요? 네네. 바로 FOMO,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포모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가 정말 무섭게 치솟는 걸 본 투자자들이 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나만 빼고 다들 돈 버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조바심하고 불안감에 추격 매수에 나서는 현상이죠. 그렇죠. 일단 타고 보자. 뭐 이런 심리요. 네, 딱 그거죠. 이런 포모 심리가 가세하면 단기적인 매수세는 더욱 강해지고 주가 상승에 그야말로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안도감에 숏 커버링 가능성에 포모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같은 매수 열기를 만들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간 심리가 그 안에 다 얽혀 있었던 거죠. 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번 결정을 경영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게 단순히 특정 계약 하나를 취소했다 이걸 넘어서서 NUIA라는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선언 같은 걸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건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안 좋은 계획 취소 같지만 그 이면에는 회사의 어떤 자본 조달 철학이라던가 성장 전략에 대한 중요한 방향 전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방향 전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규모 주식 발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폐기했다는 것은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회사의 본질적인 사업,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회사의 내재 가치를 키움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는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성장을 추구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자금 조달보다는 장기적인 가치 성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렇죠. 마침 CEO가 발표하면서 텍사스 기반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를 이행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도 이런 해석에 좀 힘을 실어줍니다. 우리는 이제 사업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죠. 사업 자체의 성공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요. 조금 더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약간 대담한 추측도 가능해요. 오, 더 대담한 추측이요? 어쩌면 이번 결정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급등시킨 것 자체가 아주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가를 올린 게 전략이라고요? 그건 또 어떤 의미죠?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44%나 확 뛰면서 회사의 시가총액이 크게 불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높아진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하면 나중에 정말로 자금이 필요해졌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훨씬 더 적은 수의 주식만 발행해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당장 대규모 지분 이석이라는 그 나쁜 카드를 쓰는 대신에 먼저 시장에 우리 회사의 진짜 가치는 이 정도다 라고 한번 증명하고 주가를 확 끌어올린 뒤에 그 높아진 몸값을 이용해 미래의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추려는 어찌 보면 한 수 앞을 내다본 아주 영리한 포석일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와, 그 관점은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요. 당장의 자금 조달 계획 철회가 오히려 미래에 더 유리한 자금 조달을 위한 발판 마련일 수 있다니. 네, 우리는 헐값에 우리 주식 안 판다. 이런 선언일 수도 있고요. 이야, 정말 이번 NUMY의 주가 급등은 진짜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겹의 복잡한 방정식이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들을 한번 쫙 종합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NUMY의 44.44% 급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분 희속 리스크 해소라는 단일 호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원의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먼저 재무적 관점에서는요, 경영진이 기존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는 충분히 자본화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죠. 이게 경영진 신뢰도 상승과 내부 자본력 과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를 볼 수 있고요. 네. 신뢰와 자신감.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는 강력한 갭 상승과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억눌렸던 매수 에너지가 폭발했고 이건 하락 또는 횡보 추세를 단번에 상승으로 돌려세우는 아주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숏 커버링 가능성까지 더해졌고요. 네, 차트상의 완벽한 반전 신호. 그렇죠. 그리고 심리적 관점에서는 투자자들을 짓눌렀던 그 최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안도감이 시장을 휩쓸었고 여기에 주가 급등을 목격한 투자자들의 FOMO 심리가 가세하면서 매수세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도감과 FOMO의 결합. 마지막으로 전략적 관점에서는 회사가 좀 손쉬운 대규모 증자 방식 대신에 사업 본질의 성공을 통한 장기적 가치 창출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그런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가 부양 자체가 향후 자본 조달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영리한 전략적 선택을 가능성까지도 엿볼 수 있었죠. 장기적 가치 추구와 전략적 포석. 네. 따라서 10월 17일의 이 주가 급등은 단순한 가격 변동을 넘어서 NUI 경영진이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또 회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신임 투표, Vote of Confidence를 이끌어낸 매우 성공적인 기업 행위, Corporate Action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깔끔한 정리네요.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단순히 호재 터졌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렌즈로 깊이 들여다보니까 정말 여러 층위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분석이 이 NUI 주가 급등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만 더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점이죠? 회사가 충분히 자본화되어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긴 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지 혹은 재무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같은 건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은 아직 불확실하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NUAY가 이번에 보여준 그 자신감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 성과와 또 재무적인 결과로 증명해 나갈지 그 과정을 좀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 기업을 보실 때 계속 한번 던져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미래의 검증 과정이 남아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네요. 자,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